안녕하세요. 닥터리TV 복샘 다이어트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재밌게 본 영화 중에 김씨 표류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에서 김씨라는 분이 어느 섬에 표류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구해 먹고 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그리워서 실제로 씨를 심고 키워서 면을 만들어 먹는 상상이 너무너무 강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영화에서 저는 보고 어떤 것을 느꼈냐면요. 인간에게 이 탄수화물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고 너무너무 재밌게 봤었습니다. 이토록 탄수화물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진화의 가장 큰 핵심 열쇠라고 할 만큼 탄수화물을 먹었던 것은 상당히 인간의 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바뀌어서 인간의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쓰는 뇌로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포도당, 특히 탄수화물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이 너무너무 과잉되게 먹다 보니까 또 정제된 탄수화물, 아주 갈아서 밀가루처럼 갈아서 만든 탄수화물이 워낙 많이 우리 몸에 문제를 일으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단백질, 지방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저탄고지 다이어트입니다. 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고 저탄고지 다이어트 과연 우리에게 맞는 다이어트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아래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고지방 저탄수화물의 다이어트의 원리는 탄수화물을 줄이면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게 되면 지방을 축적하지 않게 된다는 이런 이론에 의한 것입니다. 이 인슐린이 결국은 지방을 축적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슐린을 최대한 줄여보자 하면서 나온 것이 탄수화물을 줄이고 지방을 올리자라는 것이죠. 고지방 저탄수화물이라는 다이어트가 수년 전부터 열풍이 불면서 많은 분들이 해왔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결국은 지방은 과도하게 섭취를 하면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이것이 성인병 발생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즉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 고요단혈증, 통풍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요. 6개월 이상 지속하면은 심장질환이나 각종 암들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탄수화물 섭취를 극도로 제한할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 뇌는 포도당만을 에너지원으로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죠. 극단적인 탄수화물 제한은 이 포도당을 못 쓰게 되면서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어서 케톤증을 유발을 합니다. 이 케톤증은 초기에는 멍해지거나 학습 능력을 저해할 수도 있고요. 지속 시에는 뇌 기능에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탄수화물의 제한은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무기력, 어지러움, 구토, 호흡장애, 입냄새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장시간 했을 때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일단 효과도 별로 없지만 우리가 장기간 절대 할 수 있는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기름진 음식을 계속 먹다 보면 그 느끼함에 질려서 더 이상 이 음식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다이어트를 소개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어떤 나라입니까? 춥고 지방식을 주로 먹으면서 체구가 큰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죠. 이런 사람들한테서 나온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우리같이 역사적으로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먹던 사람들이 적용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은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쪽에 저희 병원 환자분 중에 한 분의 피검사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고지혈증에 대한 검사인데 이분은 저희 병원에서 피검사를 진행을 했는데 너무너무 콜레스테롤이 높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를 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이렇게 젊으신 분의 다이어트에서도 콜레스테롤을 상당히 많이 높여서 각종 심혈관계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그래도 나는 해보겠다라는 사람이 계시다면 정말 단기간만 하시고요.
금기가 되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당뇨나 고지혈증, 각종 심장질환 등 심혈관계 질환이 있거나 임신 수유부들은 절대 금지가 되겠습니다. 보통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 식단은 지방이 70%, 단백질이 25%, 탄수화물은 5 내지 10% 정도로 극단적으로 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현재 한국 사람이 아주 줄이더라도 50% 정도는 대부분 먹는 거로 알려져 있는데요. 고지방 저탄수화물 다이어트는 이것을 극단적으로 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탄수화물을 이렇게 많이 먹던 민족인데 갑작스럽게 줄인다는 것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건강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대한내분비학회와 대한당뇨병학회, 대한비만학회, 한국영양학회, 한국지질동맥경화학회에서는 2016년 10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로는 장기간 다이어트를 성공하기 어렵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있을진데 우리가 자꾸만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성공했어요, 하세요 하는 것들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고요. 의사로서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 않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다이어트가 돼야 되고요. 건강하고자 하는 다이어트입니다. 그런데 장기간 지속하기도 어렵지만 건강을 해치는 다이어트라면 절대 의사로서는 권장하기 힘든 거죠. 우리가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나온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요. 거기에 대한 교훈을 한번 얻어보자는 의미에서 이 방송을 만들었는데요. 결국은 무엇이냐면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 하다 보니까 탄수화물을 줄이면 결국 단백질이나 지방이 하루 섭취량에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을 늘렸더니 탄수화물을 줄이니 생길 수 있는 이점을 설명하고자 하다가 너무 과대하게 포장을 해서 이론을 만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실제로 황제 다이어트, 저탄고지 다이어트의 논리를 만드신 분들이 대부분 심장질환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시겠습니까? 저는 환자분의 건강과 올바른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절대 금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은 양질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잘 드시라는 거. 이전 제 유튜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것들을 얼마나 적절하게 몸에 좋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찾아서 드시는가, 장기간 얼마나 지속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성패가 갈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탄고지 다이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 내용이 유익했다면 아래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문의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리TV 독샘 다이어트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